자, 안녕하세요. 하이. 뭔가 바뀌었죠? 지금 수업이 있어서 촬영하는데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저번처럼 헬스장에 와 있습니다. 그럼 뭐 오늘 기왕 하는 거 운동하면서 한 문제 풀고 이제 한 세트씩 하겠습니다. 한 문제 풀고 한 세트씩. 진짜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추가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저도 즐거움이 있어야겠죠? 기왕 하는 거 머리에는 지식을, 몸에는 근육을 이렇게 다 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습니다. 뭐 제 얼굴 잘 안 보여도 상관없죠. 제 화면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안 보여도 돼요. 가겠습니다. 자, 5번과 2번. 내가 걸렸어. 5번 그리고 2번. 잠깐만요. 또 혹시라도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을까봐 소리 들어갔는지 체크하고 네, 잘 들어가고 있군요. 자, 오케이, 가자. 자, 그림 1번. 그림은 남풍이 지속적으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남방구.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했어? 남방구라 하면 이렇게 하면 나오나? 남방구라는 건 너 이거 알아? 좀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너 좀 쳐? 남방구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향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오케이, 에크먼 수동도 바람 방향의 왼쪽. 해수의 연직 밀도 분포를 해수면 표시하지 않고 나타낸 겁니다.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용승 또는 침강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 맞춰라. 용승에게 침강에게 맞추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육지가 이렇게 있는데 등밀도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등밀도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간단하게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면 그 용승, 침강을 배웠던 그 내용에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요렇게 요 그림 보이시죠? 요 해수의 이동 모양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그림을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거를 등수온선 혹은 등밀도선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가 용승이 일어나는 세팅이죠. 바람이 이렇게 모르겠다. 방위가 없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미는 거 보니까 일단 여기는 북방구죠. 북방구일 때 여기가 밀려나가니까 해수 이렇게 밀려나가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찬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사실은 요 선들을 그냥 등온선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무슨 뜻이냐? 요 선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요 지점을 보시면 이 선 내려가면서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될까? 차가워지겠죠. 근데 찬물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니까 요 선, 예를 들면 이게 10도, 9도, 8도 이래 봅시다. 그러면 요 10도선, 9도선, 8도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 선이 그냥 수온선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차면 짤수록 밀도는 어떻게 되죠? 뭐 당연히 염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짜면 밀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10도선, 9도선, 8도선을 밀도선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단 여기가 숫자가 제일 크겠지. 밀도가 제일 큰 거,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그래서 요 층은 하나의 층으로서 온도는 뭐 10도보다 낮고, 8보다 낮고, 그리고 밀도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몇몇보다는 큰 층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하나에. 그래서 요 하나의 층을 나누는 요 경계를 사실은 등 수온선으로 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등 밀도선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사실 요거 딱 보셨을 때 등 밀도선 있지만 사실 얘를 그냥 하나의 요거 하나의 층, 또 요거 하나의 층, 뭐 사실 여기 위에는 좀 애매하죠. 정보 없어요. 요거 하나의 층, 두 개 층, 세 개 층, 네 개 층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등밀도선을 사실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뭐 등수온선으로 이렇게 보셔도 된다. 바깥쪽 표층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떨까요? 당연히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왜냐면 태양 복사에너지 여기서 때려 맞고 내려가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 우리가 해수 연직 분포 이렇게 배웠죠. 혼합층, 소연약층, 심해층. 내려가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애들 몰라 마음대로 10도, 9도, 8도, 7도 뭐 이런 식으로 수온선으로 보셔도 무방을 하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뭔 얘기냐면은 지금 모양새가 마치 이렇게 물이 찍어 눌림 당하는, 그죠? 침강하는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물이 찍어 눌러서 등밀도선, 등수온선이든 등밀도선이든 어쨌든 찍어 눌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엄밀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항상 그림으로 보지 말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같은 깊이를 잘라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깊이를 잘라서 여기 별일 없는 이 연안에서부터 좀 거리가 있는 지점 같은 경우는 밀도가 예를 들면은 커지니까 점점 내려가면 1, 2, 3, 4라고 밀도를 할게요. 그러면은 요 별일 없는 동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깊이면 한 2.5 정도의 밀도를 가진 층에 걸려요. 근데
저 끝에 지점 연안 쪽 같은 경우에는 용승 또는 침강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여기는 1번 선보다도 더 위쪽, 한마디로 한 0.5번 정도에 걸리는 거죠. 0.5번. 0.5번 정도의 밀도라는 거는 밀도가 굉장히 낮은, 즉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표층이 굉장히 밀도가 낮은 물이 여기 막 모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표층수가 모이고 있구나. 표층의 밀도 낮은 물이 모이고 있구나. 이렇게도 읽어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별일 없으면은 밀도가 꽤나 깊은데 하나, 둘, 세 번째층 정도에 녹는데 2.5번층.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깊이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요거랑 밀도가 같은 것도 못 넘었으니까 밀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왜 이렇게 밀도가 낮을까? 표층의 밀도가 낮은 애들, 따뜻해서 밀도가 낮은 애들이 저쪽으로 몰려 있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표층수가 저 A 쪽에서 B 쪽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표층수가 A 쪽에서 B 쪽으로 밀리고 있는 거라고. 그죠? 왜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할까? 아,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 남반구란 말이에요. 남풍이 부는 남반구. 그럼 예를 들어서 바람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해수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람이 이렇게 되면 남반구는 왼쪽이죠. 남반구는 왼쪽. 그죠?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바람 방향이, 아니, 물의 이동이 A에서 B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왼쪽이 되게 바람 방향을 그려주면은 내가 스크린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스크린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치, 스크린 바깥으로 나와야 화살표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왼쪽이 저 보라색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됐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면,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잘 안 보이나? 잘 보이죠? 네. 바람은 안 쓴 색깔이 뭘까? 요 색깔. 바람, 아이씨, 이거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아까 민트색으로 할게요.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요 화살표 왼쪽이 저쪽이 된다고. 왜 왼쪽이냐? 남반구니까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밀어야죠. 근데 이게 무슨 풍이라고요? 이게 문제에서 말했지만 남풍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쪽에 방해를 따기 때문에 남쪽에서 불어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남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 여러분이 북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은 뭐예요? 서쪽이죠.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고, 그러니까 지금 물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북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쪽. 적어 놓으세요. 이거 다 그냥 기억해서 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부터 B 쪽으로 가면 서쪽이라는 거죠. A에서 B로 가면 서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됐다. 자, 기억은 침강이 일어난다 봤고요. 지속적으로 부는 남풍에 의해서 표층의 이류는 주로 A에서 B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는 게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면은 방위가 서쪽이 되는 거고 A 쪽은 동쪽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는 건 북쪽, 들어가는 건 남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더 동쪽에 위치하냐, A는 이스트 쪽이니까 동쪽에 위치하는 거 맞죠? 됐죠?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방위의 개념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헷갈리면은 쓰면서 항상 푸셔라. 됐죠? 1번 끝. 2번 무역풍에 의해서 용승. 우리가 무역풍에 의한 용승, 지금 여기는 연안 용승, 연안 침강을 우리가 방금 다루고 왔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용승 지역은 어디냐면 적도 용승이죠. 뭐 개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핑크색 북동무역풍, 핑크색 남동무역풍이 부는데,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에크먼수도 일어나고,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해수가 오히려 짠짠짠 멀어지는 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적도에 물이 점점 빠져나가. 그래서 적도는 해수면 높이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지투하시는 분들이 알 텐데, 똑같은 상황을 사실을 30도씩 시야를 옮겨보면 위도 30도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몰려온 해수가 쌓이겠죠. 또 편서풍도 다시 오른쪽을 밀어서 30도 라인에는 물이 쌓여요.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30도 라인에는 물이 쌓여요. 30도 라인은 오히려 해수면 높이가 살짝 높습니다. 다른 거 다 그냥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고려했을 때, 에크먼 수송만. 그래서 적도 부분은 오히려 해수면 높이가 낮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낮다라는 건 그걸 채워주려고 아래에서 심층에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적도 용승이 잘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여기 0도잖아요. 그 말은 0도를 기준으로 위쪽을 지금 북반구로 한 겁니다. 뭐 정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위쪽을 남반구로 줄 수도 있죠. 굳이. 아래쪽은 남반구. 북반구는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해수를 보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물이 어디로 가요? 물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물이 여기로 갑니다. 오른쪽.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여기 남반구니까 물을 왼쪽으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0도 라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점점 위아래로
위아래로 고위도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생긴다? 적도 용승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 단면을 그려보면은 평소에 별일 없으면은 평소에 별일 없으면 해수면이 이렇게 있겠지, 그죠?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물들이 양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 해수가 이렇게, 물론 진짜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북반구로 이렇게, 남반구로 이렇게 물이 계속 가버리니까 여기 이렇게 적도 같은 경우는 물이 없는겨. 그러니까 이 가버린 물을 채워주려고 어떻게 되냐면 심층에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꼴이 돼야 되는 거죠. 심층에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여기 색칠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요게 지금 뭐가 되냐면 혼합층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수온약층이 이렇게 있을 거고, 적도니까 특히 이 딱 적도인 요선, 딱 적도인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층의 온도가 제일 높을 거기 때문에, 물론 열적도 개념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수온약층이 또 극도로 발달을 잘하겠죠. 자, 그래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한번 나타낸 것은, 어머! 이거 그냥 사실 그냥 요거를 그대로 옮겨주면 되죠. 요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 그림 그대로 옮겨주면 되죠. 수온약층이 이렇게 마중 나와서 여기가 오히려 좀 차갑게 변하는, 이게 바로 용승의 효과죠. 용승을 고려했을 때는 한랭하죠. 괜히 제가 헷갈리는 말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생략할게요. 이건 태양복사 에너지까지 고려를 한 건데 그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용승에 의해서 한랭한 거. 수온약층 이렇게 볼록하게 마중 나오는 세팅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 안 되고, 왜냐면 침강해야지 아래로 찍어 누르니까. 용승을 해가지고 찬물이 올라오는데 온난해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잠깐만. 사람이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지금 두 문제나 풀었는데 지금 운동을 한 세트 다 했어요. 잠깐만. 한 세트 하고 가기 전에 어쨌든 본질은 일단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영상 찍을 세팅은 해놓고 한 세트 하겠습니다. 3번, 5번. 3번 그리고 5번.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이제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11시 33분입니다. 한마디로 점심 먹기 전이라는 거죠. 점심 먹기 전에 운동을 잘 해놓으면은 이제 단백질 섭취. 뭐래. 그쵸. 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 자세 괜찮아요? 자세 이상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교정하겠습니다. 12, 13. 좋다. 훌륭하군요. 좋다. 왜? 불만 있어요? 사람이 영상 찍으면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한 세트 했으니까 또 수분 섭취해주고. 사실 뭐 3점짜리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더라고요. 사실 한두 개 있긴 한데, 같이 하면 되죠 뭐. 종종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풀어주는 거 어렵지 않냐, 너무 힘들지 않냐, 뭐 골라서 풀어줘라, 이렇게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고르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풉니다. 이 세트와 세트 사이 휴식 시간 한 1분에서 1분 15초, 30초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루즈해지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1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13. 좋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이거지. 영상과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3번. 어느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관측한 깊이에 따른 햇빛 양, 영양염 농도. 플랑크톤 밀도. 뭐 어려운 거를 막 그냥 지 맘대로 막 다 나열했어요. 근데 사실은 쫄지 마세요. 순서 없이 나열, 한마디로 맞춰라 라는 뜻인데요. A, B는 각각 깊이에 따른 햇빛 혹은 영양염이다. 여러분이 영양염이 좀 낯설죠. 하지만 햇빛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햇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햇빛을 찾아주면은 나머지 하나가 영양염이 될 거니까 소거법으로 찾아주는 거죠. 자, 보세요. A 먼저 보세요. A. 쫙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우르륵 떨어집니다. 이게 햇빛일까요? 아니면 B 보세요. 오히려 깊어지는데 막 커져. 얘는 심지어 뭐 한 20km까지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커져. 이게 햇빛일까요? 당연히 빨간색 햇빛 아니겠습니까? 깊이 얕은 데서 햇빛 많이 들어오다가 깊어지면 안 들어와야지. 니은이 노란색 햇빛이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깊어진 데인데 오히려 햇빛이 많이 들어와. 심지어 이때는 25km까지 햇빛 안 들어오다가 29km 넘어가야 햇빛이 들어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햇빛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A 옆에서 이렇게 A가 햇빛이고,
자연스럽게 소거법에 의해서 영양염의 농도가 노란색이 되는 거죠. 0. 0. 됐죠? 한번 가봅시다. 지금 용승이 일어나기 전후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전이고 이게 후인데. 아니 잠깐 순섭씨네. 순섭씨. sorry. 뭐가 전이고 뭐가 후일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전이고 뭐가 후일지 어떻게 할까요? 달라진 걸 봐야죠. 달라진 거. 뭐가 달라졌냐면 빨간색 햇빛의 양은 사실은 용승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햇빛의 양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죠. 용승이라는 거는 굳이 햇빛의 양과 구애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건 노란색 영양염이에요. 영양염 여기는 25km 깊이에는 거의 없었는데 25km 이하에는 거의 없었는데 여기에는 막 표층까지 영양염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또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여기 25에서 30 사이에 살짝 있었는데 얘가 지금 와 이게 뭐 표층까지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용승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심층의 찬해수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염을 공급하죠. 요게 지금 영양염이 공급돼서 이 표층까지도 굉장히 영양염과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올라간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먼저, 얘가 전이고 그 다음에 가가 후가 되는 거죠. 용승이 일어난 후는 가다. 깊이에 따른 영양의 농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B로 소거법으로 찾아줄 수 있고요. 표층 수온은 가가 높을 거냐? 아까 용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표층 수온은 낮아진다. 심층의 찬해수가 산소랑 영양염을 공급해주기 때문이죠. 자, 인공용승. 텐션이 너무 끊기니까 두 문제하고 두 세트씩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러면 지구온난화 대응 방법이라는 거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심해 해수는 온도가 어떤데? 심해 해수 온도가 낮죠? 지구온난화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 해수를 해수면으로 끌어올려서 온도가 높은 해수면을 식혀주는 이런 방식을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파이프가 쭉 내려가가지고 가 상황 200m 굉장히 깊은 심해 해수를 담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온도가 낮겠죠. 그죠? 얘를 해수면까지 끌어올려요. 슝! 그래서 여기서 온도 낮은 물을 이렇게 방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방출하면은 여기가 좀 더 온도가 내려가면서 식겠죠. 이런 상황. 기억의 해수 밀도는 크겠냐? 기억의 해수 밀도는 지금 여기서 저 200m보다 깊은 곳에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해수면으로 올린 가려졌다. 해수면의 해수 밀도죠. 그럼 당연히 해수 밀도는 깊은 곳에 있는 녀석의 밀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아래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해수 밀도가 큰 거 정답.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기억의 해수가 크냐? 기체 용해도. 자, 이거 적어 놓읍시다. 펜 꺼내서. 기체 용해도 언제 커지죠? 기체 용해도가 언제 커지나요? 시원한 사이다 상상하라고 했잖아요. 시원한 사이다. 탄산 많은 사이다. 온도가 낮고 거기 딱 압력으로 쫙 잡고 있다가 열면은 피식 나오잖아요. 그 말은 그 사이다 안에가 압력이 높다라는 거죠. 그 압력을 높게 유지해줘야 돼. 하나 더 이것까지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염분은 어때야 될까요? 염분은 낮아야 됩니다. 염분이라는 건 뭔가가 섞여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용해도가 높아지려면 그 염분이 적어서 그 공간의 기체를 더 녹여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차가운 사이다로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 때 기체 용해도가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염분이라는 건 적으면 적을수록 거기 기체를 더 때려 박을 수 있다는 걸 통해서 기체 용해도가 큰 세팅을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정보는 수온밖에 지금 계속 문제에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체 용해도가 기억의 해수, 즉 수온이 낮은 쪽이 크다라는 걸 그냥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 과정은 표층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심층의 찬 해수에는 온도 낮은 해수에는 산소도 많고 바로 앞에 3번 문제에서도 봤지만은 영양염이라던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그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됐죠? 뭐 3번, 4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5번, 6번 답만 체크해놓고 또 두 세트 해야지. 두 세트. 5번. 이두 운동하고 뭐 할까요? 보통 막 다른 운동을 좀 섞어서 하는데 이렇게 막 이두 운동만 하면 안 되는데 상체춤 같잖아요. 저는 사실 축구나 이런 걸 훨씬 좋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좋다. 좋다.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 오케이, 훌륭하구만. 운동 추천 받습니다. 무슨 운동 할까요?
보통 한 4세트씩 하거든요. 저는 4세트. 아주 좋네요. 5번, 6번. 5번, 6번도 뭐 금방 합니다. 네, 5번, 6번. 5번 하고 6번 하고 에이 뭐 7번도 쉽고 8번 뭐 이렇게 많아. 네. 8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9번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찬찬히 하면 어렵지 않고요. 10번 뭐 괜찮고 11번도 쉽고 12번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대충 견적 나왔어. 한 세트 빨리 더 하고 5번 6번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엘리는 아니야. 너무 쉬운데? 8 9 10 11 12 13 가자. 엘라 문제 치고 너무 쉽게 나왔네요. 감시해역 A인데 기준 경도 대충 어디? 그치, 150도 웨스트 정도. 150도 웨스트를 딱 보고서 이쪽은 동태, 확실한 동태. 그리고 이쪽은 서태인데 3월 모의고사 2024년 실시 3월 모의고사 20번을 보시면 생각보다 동태평양 자료가 더 서태평양으로 밀고 넘어올 수 있고요. 서태평양 자료는 생각보다 진짜 서쪽에 처박혀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기억하기 아직 좀 난이도가 어렵다라면 150도 웨스트를 대충 기준으로 해서 여기엔 오른쪽은 동태평양, 왼쪽은 서태평양 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주로 무난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 사실 동태평양 자료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동태 자료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A는 동태평양을 감시를 한 건데 엘라 중 하나다. 이 A 해역, 즉 동태평양이 평년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어떤 시기냐면 엘니뇨. 이게 평년보다 온도가 높지 않으면은 라니냐. 왜요는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셔야 된다. 동태평양 온도가 높으면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5도 이상 높은 상태 6개월 이상 지속되느냐? 와, 이러면 확실한 엘니뇨가 되겠죠. 이렇게 또 지속성을 봐줘야 되거든요. 지속되면 라니냐. 그래서 뭐뭐와 비교하는 묶어주고 피시기, 즉 엘니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되게 복잡하겠지만 사실은 되게 쉽죠. 동태평양 해역의 평균 해면 기압이 낮느냐. 지금 엘니뇨란 말이요. 동태평양은 이때 온도가 높단 말이요. 온도가 높으면은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기니까 기압은 낮겠죠. 정답. A역에서 용승이 약하니까 또 온도가 높겠죠. A역에서 무역풍이 약해서 따뜻한 물이 역류하니까 이때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높은 거고, 적도 해역에서 동서간 해수면 높이 차가 작겠죠. 왜냐면 평소에는 서태평양으로 막 보내서 이런 식의 해수면 경사였는데 얘가 좀 약해지니까 거의 완만하게 되겠죠.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는 사실은 개념에서도 열심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많이 어려워하셔요. 수온약층 시작 깊이.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수온약층 시작 깊이 여기 뭐 다 써있죠. 수온약층 시작 깊이. 수온약층 시작 깊이는 사실은 혼합층의 두께 아니냐고. 그죠? 엘니뇨 상태에서 동태평양인데 여기가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얘가 좀 두툼해진단 말이에요. 혼합층이. 그죠? 혼합층이 두꺼워진다라는 건 이 혼합층과 수온약층의 경계가 지금 노란색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혼합층이 두꺼워진다라는 건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도 깊어지는 거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라는 말 자체가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 아니냐. 그죠?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는 뭐냐면 결국 혼합층의 두께에 결정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깊어지는 거예요. 혼합층이 얇아지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마중 나오니까 얕아지는 거고. 그죠? 이지. 됐죠? 6번 엘니뇨에 대한 설명이다. 엘니뇨가 발생한 요 시기에 페루연안이면 동태평양입니까? 서태평양입니까? 동태지 동태. 칠레 페루 이쪽 동태잖아.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큰일 나지. 동태 눈깔 되는 거지 아주 그냥. 낄. 죄송합니다. 얼굴 안 보여주니까 편하게 말도 안 되는 농담 칠 수 있으니까 좋네요. 동태평양이죠. 그래서 여기는 평균보다 엘니뇨니까 엘니뇨라는 건 동태평양 온도가 어떤 거?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상승한 시기 맞고요. 그리고 페루 안데스 산맥 지역, 한마디로 여기도 동태평양 지역이잖아요. 이쪽에 집중호우가 유발됐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서 여기에 기압은 평상시보다 낮았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때 집중호우가 만들어지려면 정란운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애들은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생긴다고 우리가 그 앞에 악기상에서 배웠죠.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는데 어떻게 기압이 평소보다 높겠어요. 당연히 낮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 갔어? 페루연안 주력의 안초비와 정어리 정황의 평상시보다 감소했다. 왜 그럴까요? 용승이 어때? 엘니뇨 때 용승이 약해지죠.
용승이 약해지니까 평소보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용승이 약해지면 해수 온도도 높아져서 어장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용승이 하는 역할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심층에서 찬해수가 산소 공급, 영양용 공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해진다라는 거는 밥을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단체로 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엽록소 농도는 디귿 시기가 평상시보다 디귿 시기 언제 근데? 네, 요때죠. 엘니뇨 시기 때 낮은 거죠. 네. 엽록소도 일종의 영양염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뭐 자세히 들어가면 당연히 좀 다르겠지만. 자, 7번, 8번 가야지. 7번, 8번 가야지. 7번, 8번. 슉. 슉. 됐다. 답은 7번에 1번이고 1번입니다. 11. 자, 7번 가기 전에 또 해야죠. 이거 너무 이거 팔만 하니까 약간 팔이 힘든데? 다른 거 뭐 할 거 없을까? 할 거야 많은데 제가 이 화면을 넘어가면 또 너무 진짜 운동만 하는 사람 같으니까 이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건 하겠습니다. 다시 둘, 셋. 이번에는 루즈하니까 8개씩만 하겠습니다. 5, 6, 7, 8. 근데 막상 하니까 좋네. 9, 10, 11, 12, 13개 하고 한 세트씩만 할게요. 너무 루즈해지는 것 같아. 7번. 오늘 관측 해역을 이 관측 해역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대충 150도 웨스트를 찾아야 되는데 60도 웨스트, 여기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 70도 웨스트, 80도 웨스트, 90도 웨스트, 120도 웨스트, 130, 140, 150, 160 이렇게 가겠죠? 150도 웨스트는 약 여기. 120도 웨스트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 웨스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보다 더 웨스트로 30도 정도 더 웨스트로 가줘야 그래야 150도 웨스트가 나오겠죠? 얘가 대충 기준이고 얘의 오른쪽에 명확하게 있으니까 얘는 동태평양 관측을 한 거다. 동태를 관측을 한 겁니다. 동태를 관측했는데 여기서 1년 동안 관측하면서 깊이에 따른 수온을 나타낸 겁니다. 평상시랑 엘니뇨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내가 잘 봐요. X축, Y축 단위 잘 보셔야 돼. 항상 세로 그래프 X축, Y축 단위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랑 다죠. 나랑 다를 봤을 때 어떤 게 확실히 다르냐면 등온선을 봤을 때 얘는 25도 정도가 최대예요. 다는 29도 이래 막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25도 선을 동일하게 이어드리면 25도 선이 나에서는 요 선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다에서는 25도 선이 막 이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가는데 표층 해수의 온도가 다일 때 굉장히 높았다라는 게 쉽게 보이죠. 그죠? 자, 합치면 돼. 내가 동태평양에서 계속 자료를 관측하고 있는데 동태평양의 해수의 온도가 높은 시즌은 언제입니까? 이게 엘니뇨지. 이게 외요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건 지금 개념이에요.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은 건 엘니뇨식이에요. 그래서 다가 엘니뇨가 되는 거고 나가 라니냐는 아니죠. 평상시랑 엘니뇨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이게 평상시라는 겁니다. 이 동네는 평상시에도 표층에서 해수 온도 25도 넘어가요. 어우, 오 마이 갓. 이 해역에서 12월에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는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12월 자리니까 12월만 보셔. 12월날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로 보셨대요. 혼합층 써드릴게요. 혼합층 끝나는 깊이. 그죠? 그러면은 12월에 혼합층이 어디까지 발달하는지 봅시다. 좀 애매하네요. 거의 뭐 벌써 굉장히 얇은데. 아니지. 12월에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는 나시기가 얕냐. 그쵸? 나 같은 경우는 12월에 보시면은 여기 혼합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살짝만 내려가면은 바로 막 온도가 따라락 떨어지죠. 등온선을 막 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에 비해서 다 같은 경우는 12월 자료 보시면은 와 이거 봐. 여기 봐. 쭉 계속해서 저 온도가 변화하지 않고 쭉 유지되는 혼합층이 보이죠. 혼합층의 정의는 깊이 내려가도 바람의 혼합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근데 사실은 나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거의 안 보인다. 그럼 혼합층의 깊이는 다가 더 크다는 게 그냥 데이터에서 읽을 수 있고요. 혼합층의 깊이가 깊으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깊고 혼합층이 얕으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얕다. 그래서 나시기가 얕은 게 맞다. 됐죠? 네, 데이터 해석해 주는 거니까 나다 그림 읽어주면 되고요. 다시기의 이 해역에서 용승은 7, 8월이 약하냐? 이것도 그냥 읽어주면 되죠. 이번에는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아까 읽은 건 지우고 싹 헷갈리니까 어디로 돌리냐? 7, 8월. 7, 8월로 갑니다. 7, 8월.
7, 8월. 그때 용승의 세기가 7, 8월이 약하냐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엘니뇨 시기 때가 기본적으로 용승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7, 8월은 엘니뇨 시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겠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무역풍은 나 시기가 약하냐? 나 시기, 평상시가 엘니뇨보다는 강하겠죠. 엘니뇨의 뜻은 무역풍이 약해지는 시기다. 자, 8번. 천천히 이렇게 되게 어렵게 생긴 거 여러분이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항상 쓰면서 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는 서로 다른 해에 1, 3월에 사실 1, 3월은 북반구 기준으로는 뭐죠? 여름. 하지만 남반구에서는 겨울인 계절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은 달을 봤을 때 계절을 바로바로 북반구, 남반구 따로따로 뽑아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 이건 기압이야. 하면 기압 편차. 여러분 기압 나오면은 좀 별표 좀 치세요. 왜냐면은 온도가 높으면 해수의 온도가 높으면은 어때요?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기압은 낮죠. 해수가 좀 차가워. 그러면은 기압이 어때요?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기압이 좀 높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수온과 기압은 한번 꼬아야 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면 기압 편차 나오면 조금 긴장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엘라 중에 하나니까 맞추세요. 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편차 이런 거 다 아는 얘기죠. 천천히 해보시라고. 가 먼저. 처음 그래프 나와. 완전 천천히 해볼게요. 막대기가 있는데 기압이에요. 하얀색이면 기압 편차가 크다라는 거, 기압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압이 크다라는 거죠. 기압이 큰 이유는 왜 그래요? 수온이 좀 낮으니까 하강기류 생겨서. 항상 마지막을 수온으로 대미 장식하면 좋습니다. 수온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진한 쪽은요, 기압 편차가 음수란 뜻이잖아요. 그럼 기압이 어떻다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온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수온이 높으니까 막 방방방방 떠서 상승기류 생겨서 기압이 낮아서 진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보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도선 있을 때 뭘 먼저 찾아라? 그쵸? 150도 웨스트를 찾습니다. 얘를 딱 잘라서 대충 여긴 동태평양 자료, 대충 여긴 서태평양 자료인데 동태평양 자료 봤더니 색깔이 어때요? 진하죠? 진하다라는 건 무슨 뜻? 진하다라는 건 뚜루루루 아까 했지만 온도가 높다라는 뜻. 항상 온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태평양이 좀 온도가 높다라는 거고, 다시 서태평양 좀 허여멀건하죠? 허여멀건하다라는 건 아까 정리 다 했죠? 온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서태평양의 온도가 생각보다 낮고 동태평양이 오히려 온도가 좀 높은 거 왜 그래요? 무역풍이 좀 약한 엘니뇨식이라는 거지. 됐죠? 다시 한 번 더 해봐. 연습이니까. 영상이니까 또 넘길 사람 넘기면 되잖아. 봐봐요. 처음 봤어. 기압이야. 하얀색 기압은 무슨 뜻이에요? 비한차가 플러스인 지점을 하얗게 처리해. 그 말은 압력이 여기는 높은 지점이죠. 왜 압력이 높을까요? 수온이 낮으니까 저기압 방방방방 떠서 그죠. 낮으니까 하강기류 생겨서 압력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색을 이제부터 수온이 낮은 곳이라고 읽을 거예요. 진한 쪽은 기압 편차가 음수니까 기압이라는 게 작다라는 거예요. 왜 기압이 작을까요? 해수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상승기류 생겨서 방방방방 떠서 기압이 낮겠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한 쪽은 기압이 높다고 읽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장소가 나왔습니다. 기준은 어디라고요? 약 150도 웨스트. 150도 웨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뭐예요? 동태평양이고 서쪽은 서태평양 자료예요. 서태평양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진하죠. 진하다라는 건 무슨 뜻? 온도가 높다라는 뜻. 그죠? 동태평양은 조금 뭐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얘에 비해서는 하얗잖아요. 하얗다라는 건 무슨 뜻? 온도가 낮다라는 뜻. 왜 서태평양은 더 뜨거워졌고 동태평양 오히려 막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더 온도가 낮아졌지? 왜냐면은 이거는 무역풍의 세기가 더 세서 더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처박는 라니냐다. 됐죠? 이게 뭐가 어렵냐? 천천히 하시면 된다. 됐죠? 이렇게 하는 게 일단 1단계고 2단계는 여러분이 항상 그 기니디도 잘 제껴주셔야 되는데요. 기억. B의 해면 기압 편차 빼기 A 기압 해면 편차는 가가 작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 되게 어렵게 하는데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키는 대로. 가시기가 작냐니까 가시기만 일단 봐요. 가시기가 작은지만 일단 보면 되잖아요. 가시기로 봅니다. 가시기에서 B의 해면기압 편차, B의 해면기압 읽어보시면 되잖아. 굉장히 시꺼멓죠. 한 마이너스 4쯤 되겠네. 그죠? 그냥 넣으세요. 마이너스 4쯤 되겠지 뭐. A의 기압 편차는 어디에? A는 좀 허여멀건해. 한 요 정도 색깔 되겠죠 뭐. 뭐 0.5나 1, 뭐 1좀 넣을까요? 1좀 넣어.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가시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가시기는 해결했어. 그 다음에 나시기를 한번 보면은 나시기에서 B의 해면기압은 좀 허여멀건해. 한 뭐 1쯤 줍시다. 1, 2 줍시다. 한 2 줍시다. 근데 여기에다가 나시기에 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해. 여기죠. 굉장히 진해요. 한 여기다 마이너스 한 2 줍시다. 빼기 마이너스 2.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빼기가 되는 거죠. 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값,
것이 나와도 음수와 양수의 대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음수인 가시기가 나오는 게 작은 거죠. 됐죠? A 부분의 강수량은 가시기가 맞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봐. 그러면 가시기의 A만 봐. 가시기 A 여기잖아요. 가시기의 A 보시면은 저기 허여멀건하죠. 허여멀건하다는 건 무슨 뜻? 온도가 낮아서 압력도 높다라는 거. 그럼 그게 고기압인데? 고기압이면 강수량이 많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땡. 이에 비해서 나시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나시기의 A는 굉장히 진하잖아요. 진하다라는 건 압력이 낮아서 굉장히 상승기류 많이 생겨서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시기의 동태평양 적도 해역 부근에서 해수면 높이 편차는 양수값이냐. 나시기니까 일단 눈을 나로만 돌립니다. 눈을 다시 돌려서 나로만 봐요. 나일 때 동태평양 적도 해역이니까 나의 동태평양 쪽만 봐요. 그때 해수면 높이 편차를 보시면은 이때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해수면의 높이는 낮습니다. 플러스 그리고 동태평양의 라니냐식의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우역풍이 강해서 이렇게 막 때려 박아 놓으니까 여기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됐죠? 슬슬 목이 아픈데 몇 문제 남았어. 16번까지. 그러면 일단은 8번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또 9번부터 힘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 랄랄랄랄라.